네, 저희가 이제 상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실기로 넘어가는 시간입니다. 네. 네, 실기를 바로 넘어가 볼까요? 상명대 실기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건데요. 네, 일단 서울 캠퍼스랑 천안 캠퍼스가 좀 다르다라고는 아까 이제 말씀드렸었는데, 네, 서울 캠퍼스는 3절에 5시간 동안 보는 기초 음, 디자인 음, 실기고요. 기본적으로 한 개 소재를 뭐 연필로 사실 묘사하는 그 조건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네, 그래서 뭐 그게 좀 이제 학교의 특이점이라고 하면 특이점이고, 음, 뭐 지난 이제 정시 문제를 보면은 피망 그리고 음박 접시 이어폰 이렇게 세 개의 제시문이 음, 나왔고요. 음, 그것도 이제 똑같은 조건으로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합격작들을 보면은 뭐 피망 내지는 음박 음, 접시를 소묘로 음, 이제 하나 정도 그린 친구들이 좀 많아요. 음, 수시 문제는 나무젓가락이랑 음, 그리고 신라면 컵라면이랑 음, 그리고 핸디형 선풍기, 손 선풍기가 나왔는데 네, 여기서도 조건이 한 개 제시물을 독립적으로 소묘로 하는 거다 보니까 음, 합격자들 대부분은 아예 처음부터 그 회색 소재에 해당되는 음, 정시 주제에서는 뭐 은박 접시 음, 그리고 뭐 사발면에서는 그 뚜껑 내부에 있는 뭐 은색 부분 음, 뭐 이런 데다가 소묘를 칠하는 학생들도 좀 있고 음, 아니면 아주 작은 부분에다가 음, 해서 좀 시간적인 소요를 좀 줄이는 학생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음. 그렇게 그 주제 부분에 또 강조해서 배치해서 소멸을 해야 될 필요는 없다. 네네. 일단 어느 정도 선에서 소멸 능력이 보여지는 정도는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무리 뒤로 빼더라도 묘사가 어느 정도 보여야 되는 부분이 포함돼야지 그냥 뒤로 그냥 한 것처럼만 그냥 하면 안 되죠. 네. 네. 일단 그 원래 이 목적 자체가 음, 생활예술학과의 특징적인 이제 음, 목조형 가구라는 음, 이제 다른 이제 수업이 또 분리가 돼 있다 보니까 음, 나무 소재를 좀 주로 좀 많이 줬었고요. 네, 네, 초반에는 그리고 초창기 이제 주제들 음, 보면은 뭐 망치나 뭐 음, 톱이나 이런 도구류를 좀 또 음, 줬어요. 그래서 뭐 그런 이제 전공 적합성도 좀 보려고 했던 것 같고 네, 그것들을 보통 소묘로 하는 이제 조건이다 보니까 음, 어느 정도 질감 표현이나 양감 표현을 하는 음, 소묘를 좀 중시하는 전형이었는데 음, 이 시대가 좀 많이 흐르고 또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음, 이게 조금 변질돼서 학생들이 그냥 조건에만 충족하는 쪽으로 좀 음. 많이 흐름이 좀 잡힌 것 같아요. 지금은 약간 조금 원래 취지에 조금 많이 희석이 돼 있는 상태다. 네네. 네, 상명대 서울 키포인트를 좀 말씀드릴게요. 네, 일단은 사물이 세 개가 좀 나오는데 도구류나 공구류가 나오는 경우가 좀 많았습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음, 첫 번째 키포인트는 사물 간의 관계 성립을 좀 해주는 데 있어요. 네, 이게 뭐 다른 학교들도 다 마찬가지긴 하지만 이 관계성을 좀 만들어야지만 상황이 좀 만들어지거든요. 음, 못이랑 뭐 망치를 음, 따로 그리는 게 아니라 망치로 내려친 못을 그리는 것처럼 네, 항상 상황 설정을 좀 음, 해주고 음, 두 번째 포인트는 다양한 질감 표현입니다. 음, 그러니까 이거는 학과 자체가 뭐 음, 섬유 텍스타일 학과가 또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채점을 하시는 그 채점자들이 또 음, 그런 이제 질감에 대한 거를 또 중시하고 음, 또 색상도 좀 많이 보기 때문에 음, 다양한 질감 표현을 좀 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포인트는 저채도 색상 소재에 대한 연습인데요. 음, 검은색 소재라든가 하얀색 소재 그리고 회색 소재들이 거의 필수적으로 좀 나오고 있어요. 네, 그런 부분에서 가끔은 뭐 은색 소재, 뭐 하얀색 소재, 음, 뭐 회색 소재 이렇게 음, 좀 표현하기가 좀 번거로운 이제 소재들이 겹칠 때는 뭐 한쪽 계열은 좀 난색 계열을 한다거나 음, 그레이 계열을 좀 여러 가지 색을 혼합해서 좀 다양하게 쓰는 음, 그런 연습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음, 네 번째 포인트는 자신에게 맞는 이제 소묘부 표현을 해야 됨이 있는데 음, 일단 소묘가 강점인 학생들은 이걸 피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부분적으로라도 뭐 질감 표현이라든가 덩어리 표현을 좀 해서 음, 자기 어필을 좀 해주는 게 좀 나은 학생들은 그렇게 하고 만약에 이제 시간적인 부분이 좀 많이 좀 부족하거나 좀 음, 소묘적인 표현이 또 약하다 보면은 음, 배경 쪽에 있는 소재라든가 음, 작은 소재에다가 뭐 소묘를 표현하는 게 아무래도 좀 안전하겠습니다. 네, 서울 캠퍼스가 원래는 이제 실기대회가 있었는데 음, 그 코로나 발발 이후에는 공모전 방식으로 좀 바뀌었어요. 음, 그래서 저희가 그래도 좀 참고할 만한 거는 그 음, 학교에서 그래도 그 자학교 교수님들이 또 채점을 하고 또 음, 대상을 선정하는 이런 이제 공모전을 통해서 네, 뭐 어떤 그림에 대한 선호도가 있는지도 좀 눈여겨볼 수가 있는데요. 음, 2022년 공모전 수상작 같은 경우는 일단 스틸 소재, 음, 그러니까 회색 소재에 해당되는 음, 주전자가 좀 나왔었고 끈이랑 뭐 여러 가지 투명한 이제 병이 나왔기 때문에 각각 다른 이제 질감 세 개를 그래도 의도적으로 좀 줬던 것 같아요. 네, 그런 부분이 뭐 입시에도 좀 반영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출제 방향도 좀 확인이 좀 되고요.
저희가 공모전 아무래도 시간 제한이 없기 때문에 그 네, 누구의 도움을 받았는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기 길이 때문에 없죠. 네. 네, 실질적으로는 퀄리티는 그 수시나 정식 퀄리티랑은 좀 차이가 있죠.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참고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이거를 이제 시간 안에 할 수 없는 그림이라는 걸 꼭 이제 인지해서 네. 만약에 자기가 좀 음, 뭐 기법적으로 좀 연구할 필요가 있다거나 구성을 좀 이제 보고 싶을 때 이제 네. 참고를 하고 밀도나 이제 성실도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그 시간 제한을 5시간을 줬을 때는 이거랑 또 형격이 다르니까 네.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좀 혼란스럽지 않게 할 수도 있지만 학생 수준에서는 어렵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공모전 수상작을 통해서 뭐 표현 기법이나 묘사력 같은 경우를 좀 참고를 해봤으면 좋겠고요. 네. 그 이전 해인 뭐 21년도나 22년도도 음, 공모전을 계속 좀 유지를 했으니까 음, 주제들이 뭐 6개 이상이 지금 공모전식으로 해서 퀄리티 높은 그림들이 꽤 많이 나왔어요. 네. 근데 저희가 좀 실질적으로 좀 도움이 되는 거는 음, 그 이전 연도, 음, 2019년도, 그러니까 음, 코로나 이전 세대의 그 실기대회 수상작들을 좀 많이 봤으면 좋겠어요. 네. 네, 그 당시에는 실기대회가 음, 그 3절에 4시간으로 음, 진행이 됐었고, 입시 또한 4시간 실기였기 때문에 실기대회에 나왔던 구성이라든가 표현법을 좀 많이 참고를 했습니다. 음, 그래서 지금은 그래도 학교가 좀 갖고 있는 특색이라든가 음, 그 그림을 뽑는 양식도 음, 좀 다양하게 뽑는 걸 좀 눈여겨볼 수가 있으니까 네. 그런 이제 구성에 대한 부분을 좀 많이 참고했으면 좋겠고요. 네. 실기대 수상작은 이제 검색을 하다 보면은 음, 2018년도는 그 이전 연도도 있는데 가장 최근 연도는 음, 2019년도라는 거 네. 그거 좀 알고 이제 좀 확인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23년도는 어떻게 한다는 계획이 발표가 된 게 있나요? 아직은 없는데요. 네. 지금 몇 개 학교가 실기대회 발표를 하는데 음, 다시 다 이제 코로나 이전처럼 실기대회 방식으로 다 네. 바뀌고 있어요. 네. 경희대학교가 이제 가장 음, 먼저 그렇게 시험을 좀 보고 있고, 음, 한양대학교조차 공모전 방식으로 음, 3년간 유지하다가 음, 이제 실기대회로 이제 다시 복귀했기 때문에 네. 상명대도 조금은 좀 기대해 볼 만할 것 같아요. 그럴 것 같네요. 네, 네. 네. 그 다음은 이제 상명대 천안 캠퍼스에 대해서 좀 알아볼 텐데요. 네. 기초 디자인 실기가 생긴 지 꽤 오래됐어요. 음, 꽤 오래됐는데 이전에는 이제 35개의 주제가 있었고요. 네. 그 중에 꽤 많은 주제가 이제 출제가 됐죠. 그래서 음, 문제가 많이 소진이 됐는데 음, 뽑았던 주제를 다시 내는 경우가 거의 없었어요. 음, 그리고 확인을 해봤을 때는 실기대 주제랑도 겹침이 음, 없어서 이게 그냥 무작위로 추천 방식이 아니라 음, 그래도 좀 출제했었던 이제 기출제 주제는 좀 지우고 음, 출제 안 했던 이미지들을 좀 출제하는 방식을 띄었던 것 같습니다. 음, 근데 뭐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지난 뭐 2010년 이후로 계속 음, 뭐 사고에 관한 주제도 좀 줄어왔었고 뭐 음, 발상과 표현 주제도 줄다 보니까 음, 일단 그 두 실기는 음, 아예 사라졌고요. 음, 아예 사라지고 뭐 기초 디자인으로 통일이 됐는데 그 뒤이어서 만들어진 기초 디자인 문제는도 지금 거의 다 소진이 되어서 음, 그 20개 내외로 좀 음, 문제가 좀 남았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작년에 중간에 이제 다시 좀 발표를 했는데 문제은행 일부를 이전에 냈었던 주제들의 소재를 좀 재결합해서 네. 몇 개 문제를 좀 음, 다시 출제를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문제은행 중에 다시 만들어진 주제는 총 5개 정도 해당되고 음, 출제가 안 된 주제가 15개, 그래서 음, 총 20개의 문제은행으로 좀 줄어들었고요. 음, 좀 특이점이라고 볼 수 있는 거는 이게 첫 해긴 해요. 첫 해라서 뭐 그런 방식을 취했을까는 싶은데 음, 지난 수시 주제에 뭐 도토리 소재가 포함된 주제와 음, 그 양배추 소재가 포함된 주제가 있는데 그 중에 양배추 소재는 한 3년 전에 출제가 한번 됐었던 소재예요. 네. 그걸 이제 다시 한번 수시에 한번 또 출제를 했었고 음, 정시 출제 주제 같은 경우는 아이스크림이 포함된 주제와 음, 그리고 금붕어가 포함된 주제였는데 그 정시 주제 같은 경우도 작년 이제 22학년도에 정시에 또 출제가 됐었거든요. 음, 양배추도 이전에 수시에서 한번 냈었던 소재, 그리고 금붕어도 이전 정시 한번 냈었던 소재라서 어떻게 보면 다시 이제 재조합한 소재들이 음, 아무래도 뭐 채점을 했을 때 조금 더 용이했거나 음, 학생들을 판단하기 좀 좋았기 때문에 음, 좀 다시 출제할 가능성도 높고 음, 추천 방식 자체가 혹은 추가 소재들 중에 하나씩 좀 뽑는 건 아닐까 뭐 음, 그렇게 좀 의심을 해볼 여지가 좀 있습니다. 네. 이전에 20개 문제에서 이미 또 4개가 줄었기 때문에 음, 지금 16개 문제만 남았는데 음,
이것도 좀 관건인 것 같아요. 또 이제 그렇게 추려진 문제로 계속 이어갈 건지 음, 아니면 올해 또 다시 또 파격적으로 음, 문제은행 바꿔서 또 발표를 할런지 음. 그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되게 네. 문제은행에 추가를 하거나 추린 과정을 다시 공개하는 시점이 어느 정도예요? 언제쯤이에요? 작년 같은 경우는 거의 여름방학쯤에 음, 이제 음, 발표를 했으니까 음, 저희가 또 4월쯤에 입시안 같은 게 또 많이 발표를 하잖아요. 네. 4월에는 한번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음, 날씨 좀 따뜻해진 이후에 보통 그런 발표들을 하고, 음. 이제 이번 달에 한번, 뭐 다음 달에 한번 이렇게 좀 전반기에 한 번씩 좀 점검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년도에 나왔던 소재들을 지우고 또 보완해서 다시 또 20개로 줄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네. 작년 문제은행이 아닌 이전 기출제 문제은행의 소재들도 한 번쯤은 좀 다시 좀 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원장님들이 이렇게 문제은행이 있는 학교와 그렇지 않은 학교를 준비할 때 차이가 좀 있잖아요. 우선은 문제은행이 있는 그 학교가 상명대만 있는 건 아니고 다른 학교도 네. 있으니까 학생들 성향에 따라 조금 음. 그런 것도 이제 대학 선택의 기준선이 되는 것 같아요. 네. 분명히 아이가 기본적인 음, 테크닉이라든지 표현력, 관찰력 다 좋은데 음, 시험장에 갔을 때 혹은 음, 평상시에 그 긴장감 때문에 100% 발휘를 못했을 음, 경우에는 음. 결과가 안 나올 수 있으니까 네. 그런 친구들한테는 이제 이런 학교 상명대 천안같이 좀 준비를 할 수 있는 학교가 우선은 음. 우선시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 준비라는 과정상에서는 다른 학교랑은 좀 다르게 철저하게 이게 시작부터 음, 기획이 잘 돼야 되거든요. 음, 레이아웃부터 시작해서 표현이나 음. 연출 어떻게 해야 되고 색은 어떻게 써야 되고 네. 철저하게 그런 것들을 계산을 해서 음, 우리가 이제 보통 학습을 할 때 음, 하나하나 스텝 바이 스텝을 밟듯이 음, 해야 되는 게 음, 필요한데 그게 특히나 강조될 수밖에 없고 그걸 음, 무조건적으로 해야 되는 학교가 이제 이런 음. 문제은행이거든요. 네. 근데 뭐 학생들이 뭐 상명대만 준비하진 않잖아요. 네, 다른 그렇죠. 학교들도 예. 다른 군에도 준비를 하다 음, 보니까 근데 보통 이렇게 문제은행을 준비했던 친구들은 음. 다른 학교에서도 이런 문제은행에서 활용했던 여러 가지 다양한 공식들을 네. 다른 학교에 적용하는 사례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음. 그런 부분들도 사실 그 학생의 성향인 것 같아요. 그런 근데 궁합이 잘 그렇죠. 맞으면 예. 좋은 점수를 정말 볼 수 좋은 거죠. 있는데, 근데 반대인 경우도 있죠. 그렇죠. 오히려 이런 거보다는 그냥 음, 불특정하게 나오는 게 훨씬 더 예. 아이한테도 유리한 음. 경우도 있는데 자기 한계가 분명히 좀 있죠. 그렇죠. 예. 그래서 뭐 음, 우선 여기에 최적화돼 있고 여기에 좀 준비를 되는 학생들은 음, 진짜 무슨 뭐 수학 공식 풀듯이 음, 오히려 그걸 되게 이제 답안을 찾아가는 형식으로 음. 하는 친구들도 좀 있고 네. 개인적으로는 음, 접근을 할 때는 이거는 좀 학습적 효과가 눈에 좀 음, 잘 보이죠. 음, 아이들이. 왜냐면 이제 전에 했던 걸 그 다음에 했을 때 음, 적용이 됐느냐 안 됐느냐, 음, 발전이 됐느냐가 음. 본인 스스로 되게 가시적으로 되게 잘 보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성향 따라 좀 틀리긴 한데 음, 철저하게 좀 계산하면서 음, 일련의 과정을 좀 겪어야 되는 게 이 학교인 것 음, 같아요. 이런 문제은행. 음. 아, 지금 또 사실은 실기 시작을 한 지가 좀 늦어가지고 실기 기간이 좀 부족한 학생들이 이렇게 나오는 게 뻔한 학교를 지원하는 게 사실은 좀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그렇죠. 또 반대로 따지면 이렇게 나오는 게 뻔히 정해져 있는 학교는 밀도가 굉장히 높게 나와야지만 이제 합격권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가는 게 이 시간 안에 가능할까? 이것도 이제 학생마다 좀 다르겠지만 대개는 원장님은 어떻게 판단하세요? 그렇죠. 일단 근데 이제 이 상명대도 마찬가지고 한양대도 음, 음, 마찬가지고 기출 문제가 있는 학교들은 음, 결국에는 다양한 경우의 수를 많이 연습해 봐야 네, 되니까 아이디어가 좋긴 한데 손이 너무 느리면 음, 그 경우의 수를 다 마무리해보고 시험장에 가기가 좀 어려운 음,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음, 처음에 이제 본인들이 희망하는 학교들 중에 상명대가 있다고 하면 음, 그 중에서 좀 손이 좀 빠르거나 음, 연습 양이 충분히 더 많이 될 수 있는 음, 학생들을 위주로 일단은 음, 그걸 선별해주고 음, 또 거기 안에서 트레이닝 하다가 좀 부족한 부분들은 음, 조금씩 더 체크를 해줄 수가 있는데 음, 너무 아이디어 쪽에 초점이 잡히는 것보다는 음, 테크닉적인 거랑 혹은 음, 완결력 이런 음, 것들에 좀 더 초점을 잡아서 학생들을 선별하는 게 조금 더 유리할 수 있다라고 보죠. 음, 예. 음. 일단은 그 학생들마다 그 시기에 뭐 가지고 있는 지금 현재 수준에서 내가 솔직성이 좀 있고 아이디어나 발상이나 또 이렇게 해석 능력이 좀 있다라고 하면 실기의 뭐 밀도나 이런 것들이 좀 덜 보는 학교가 좀 유리할 수 있고 또 반대로 그런 부분에 대한 대처나 응용력이 좀 부족하면 이렇게 조금 어떻게 보면 지금부터 내가 늦었지만 미친 듯이 그림을 그릴 마인드와 또 그런 자세가 돼 있는 친구도 실천까지 가능하다라고 하면 또 가능한
네. 네, 주로 우리 대부분은 다 이런 판단을 좀 많이 하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다음 얘기를 또 넘어가 볼까요? 일단 그 실기 부분에 대한 우수작 같은 경우가 네. 학교에서 직접 공개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아요. 네. 네. 네, 상명대가 그래도 좀 고마운 거는 매해 합격한 학생들의 그림 중에 또 우수작을 네. 발표를 해줍니다. 네. 천안, 진짜 고마운 거죠. 네네, 네. 천안 캠퍼스 같은 경우에 학교 입학처에도 있고요. 그리고 디자인 대학 내에 있는 페이지에도 우수작이 따로 좀 이제 배너가 좀 띄워져 있고 들어가서 보면은 보통 주제별로 3개에서 4개 정도 그림이 좀 발표가 돼 있어요. 전반적인 그림을 보면은 어떤 뭐 색깔이 짙은 학원이 좀 보이거나 뭐 그림이 풍이 있거나 뭐 그런 것보단 한마디로 열심히 했다는 느낌이 좀 들어요. 네. 이게 그림을 우수작들을 다 작게 축소해서 그냥 한 페이지에 놓고 이제 멀리서 이제 관망하듯이 봤을 때 빈틈이 없거든요. 거의. 그러니까 여백에 대한 부분보다는 그림에서의 뭐 성실도랑 뭐 여러 가지 좀 그 시간 안에 또 4시간씩이다 보니까 그 제한된 시간 안에 많이 그리고 또뭐 표현에 대한 욕심을 좀 낸 학생들이 좀 많이 뽑히는 편이고 여백에 대한 부분이 전반적인 다른 학교에 비해서 좀 적은 편이고 그만큼 좀 소재가 커요. 소재가 크게 좀 표현이 되고 다른 이제 기초 디자인 실기와 좀 마찬가지로 뭐 기능이나 물성이 좀 특이점이 있는 소재들이 하나씩은 꼭 껴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물성에 대한 적극 표현을 하고 아니면 기능에 대한 활용을 좀 해주는 게 좋습니다. 네. 문제은행을 어느 정도는 좀 파악을 한 학생이면 기출제주제가 어느 것인지 좀 알 수가 있을 거니까 그런 식으로 아직 출제가 안 된 문제가 뭔지 이제 우선순위를 좀 정해서 그렇게 좀 연습을 하면 더 좋겠고요. 그 안에서도 보면 최근에 모든 주제들이 그래도 자연물을 다 포함하고 있어서 자연물이 포함된 소재들을 좀 더 또 우선순위로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이제 학생 한 명이 이 학교에 대한 좀 애정이 있고 좀 지속적인 관심을 좀 기울이는 게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제가 정해진 상태에서 시작을 하기 때문에 나는 상명대 갈 거야. 나 상명대 준비할 거야. 이걸 빨리 결정한 학생이 점점 유리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네. 마지못해서 마지막에 선택한 학생은 대응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렇죠? 네. 그 진학교육이 굉장히 좀 빠르고, 그다음 체계적으로 진행이 돼야지 된다는 것도, 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이 실기까지 봤는데, 네. 이제 재학생 인터뷰도 하셨네요. 네, 지금 저희 졸업생들이 꽤 많이 다니고 있으니까 네, 네. 제가 좀 이것저것 좀 많이 물어봤어요. 네. 일단 그 재학생들 인터뷰 이제 가장 초점이 좀 갈 수 있는 건 자기 학교다 보니까 장점에 대해서 좀 많이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데 가장 좋았던 게 뭐냐라고 물었을 때 다 좀 다양하게 좀 대답을 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 안에서는 이제 뭐 다전공, 부전공, 심화전공이 졸업 요건이다 보니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좋게 좀 보는 시선도 있었고 이 부분 안에 또 아까 오픈 스튜디오라고 제가 소개했었던 그 타학과 이제 학생들과의 교류 뭐 이런 부분이 디자인 학부이기 때문에 또 가능한 네. 뭐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리고 무대미술 전공하는 학생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영화 영상 전공자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협업 그리고 여러 가지 학교 행사에서도 나름의 이제 역할들을 좀 무대미술 전공자들한테 이렇게 미션을 주는 그런 방식들이 뭐 재밌었다라고 좀 얘기를 합니다. 보면은 이제 국민대 때랑 마찬가지로 상명대도 자체적인 학생들이 만든 그 고양이 동아리도 좀 있고요. 이 고양이 보호하는 이제 동아리죠. 이름이 상냥행이래요. 상냥해. 네, 귀엽네요. 귀여운 이제 이름을 갖고 있고 상명대의 그래도 단점이 뭐냐라고도 좀 물어봤는데 제일 먼저 나온 대답이 역시나 이제 서울 캠퍼스는 그 지대적으로 높은 부분 그리고 실수도 없잖아요. 예, 그 천안 캠퍼스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패션 디자인 전공자들이 뭐 동대문 갈 일이 많은데 좀 거리상이 좀 그게 좀 그렇지. 가장 좀 단점인 것 같다 하고 좀 솔직하게 좀 대답을 해줬고 교수님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학년 때 전공을 나눌 때 학점별로 뭐 우선적으로 뭐 학과를 선택할 수 있게 하는 방식이 아니라 지원하는 학생에 한해서 또 수업을 개설하고 네. 거기에 또 교수님이 또 이제 배정이 되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뭐 비인기 학과가 그 중에 또 있을 수 있고 그러다 보면은 담당 교수님이 좀 적어질 수 있는 뭐 그거를 뭐 단점이라고 또 얘기를 해주는 과감한 개혁과 개편이 계속 반복되는 네. 아주 실용적으로 교수님들만 힘들겠다. 교수님들 힘드시겠다. 근데 학생들 만족도는 있을 것 같아요. 무조건 네. 좋은 거죠. 자기가- 교수님들이 힘들면 학생들은 좋은 거예요.
그리고 또 디자인 학부로 시작해서 2학년 때 전공이 나눠지는 부분이 그 장점이면서도 또 단점이 될 수가 있는 게 학생들 중에는 또 그 1학년 때 이제 자기가 관심 없는 과정을 좀 공부하는 것 네.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나는 조금 시간 낭비 같아라고 좀 그게 느끼는 단점. 예, 그런 학생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내가 전공이 확실하면 아 이거까지 해야 되나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그게 다 밑거름이 됩니다. 음, 네, 길게 봐야지 딱 4년 배워가지고 내가 뭔가 그 졸업하고 나가면 뭔가 딱 할 수 있고 그 결과물로 뭔가 딱 될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다. 음. 많은 토양이 될 수 있는 게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취업이 걱정되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건데. 2학년부터 어떻게 보면은 4학년 때까지 초읽기가 들어가는 느낌이니까 그러니까. 예. 나는 이제 시작해서 3년 동안 뭔가를 음. 끝내야 된다라는 압박이 좀 있는 그렇죠. 또 네. 그만큼 또 열심히 할 수 있겠죠. 네. 예. 이게 학년이 올라가면 음. 네,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그 이외에 자랑하고 싶은 공간이라든가 뭐 음. 이런 걸 좀 물어봤는데 음. 첫 번째 학생이 식물과학관을 음. 얘기를 했어요. 네. 저도 최근에 2주 전에 날씨 좋을 때 한번 갔다 왔는데 그거를 그냥 무료로 개방하는 것 자체가 좀 신기하더라고요. 네. 예, 굉장히 좀 크고 또 안에 또 거닐면 또 공기도 좋고 음. 관련 학과가 또 개설이 돼 있다 보니까 네. 연구 목적으로 식물과학관을 130억 원에 음. 달하는 공사 비용을 이제 거쳐서 이제 만들었다고 합니다. 학교 내에는 없지만 네. 이 단대 호수를 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기본적으로 그 천호지라는 명칭을 좀 띄고 있는데 이제 만화학과 졸업자 중에 장범준, 버스커 이제 가사에도 많이 등장을 하고요. 네. 실제로 상명대를 재학하면서 이제 거기를 또 많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언급이 됐었던 것 같아요. 가사 안에서도. 그래서 이 이제 단대 호수 주변에 또 뭐 여러 가지 카페 거리 같은 게 좀 조성이 돼 있어서 뭐 과제하거나 뭐 공부하기가 좋았다. 뭐 그런 얘기도 했었고 가장 이제 또 상명대에서 좀 제가 봐도 이거는 자랑할 만하다 싶은 거는 디자인 대학 내 디자인 학생들을 위한 공간이 너무 많아요. 디자인 모임터라고 해서 뭐 브레인스토밍하는 그런 공간, 그러니까 좀 회의를 거치고 과제를 뭐 같이 하거나 이렇게 협업하는 공간이 따로 실이 다 여러 개로 좀 마련이 돼 있고 디자인 놀이터라는 명칭으로 조금 더 오픈되어 있는 넓은 공간, 좀 자유롭게 얘기하는 공간이 또 있고 디자인 갤러리로 뭐 과제했던 거나 뭐 여러 가지 전시 작품들을 전시를 계속 좀 바꾸기 때문에 활발하게 좀 디자인 대학 내에 좀 활동들을 좀 엿볼 수가 있고요. 그 디자인 대학 건물이 일단 길기도 길고 크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히려 공간이 남아서 이제 디자인 전공자가 아닌 다른 이제 전공도 그 안에 수업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을 네. 정도라서 그 안에 그냥 읽히기에는 명작 스튜디오인데 이제 말장난으로 이제 띵작 스튜디오라는 공간이 또 있어요. 띵작 스튜디오 내에는 여러 가지 공구류랑 또 이제 공예를 또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좀 마련이 돼 있고 디자인 그 대학의 각 층이 토론 공간이나 학생 휴게 공간이 굉장히 넓게 층마다 다 있어요. 그래서 뭐 그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은 뭔가 생각을 하고 창의적인 활동을 할 때는 확실히 좀 필요한 부분이라 많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학술정보관, 그러니까 도서관도 굉장히 큰 규모로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도 좀 많은 도움을 좀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 애들이 모이면 학생들이 모이면 뭐 그런 뭐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걸 토론하지 않고 오늘 뭐 먹을까 이런 고민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모여서 그런 의견을 나누고 그 읽는 것 자체만으로도 제가 그 갔을 때가 주말이라서 네. 그때는 좀 운영을 안 했는데 네. 그 날씨 좋을 때 가면 상명대에는 그 물이 흘러요. 네. 모든 길에 물길이 이어져 있어요. 아, 선이 흐른다고요? 호수까지 그걸 이제 이어지는 조경을 만들어서 아, 인공으로? 네, 인공적으로 물길이 좀 흐르고 있고 네. 학생들이 또 알려주면 좀 좋을 만한 정보가 뭐가 있냐. 신입생들한테 알려줄 만한 꿀팁 뭐 하나씩 좀 얘기해줘라라고 했는데 그 중에는 일단은 학교 캐릭터 귀여우니까 그런 거 굿즈도 좀 사보면 좋을 거다라고 얘기해 야, 준 그 학생들이 굿즈도 사는구나. 굿즈가 판매처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캐릭터가 좀 세련됐어요. 최근에 좀 만들어서 그런지. 이쁘네요. 네네. 각 행사 할 때마다 인형 탈 쓰고 이제 돌아다니더라고요. 캠퍼스에. 좀 귀엽게 좀 행사를 하는 중이고, 그 캐릭터 이름은 수몽입니다. 수몽이의 이름이 학교 이제 동물이 사슴이에요. 그래서 그 사슴의 숨자랑
하구의 우를 이제 합성해서 스무라는 자기들끼리 이제 애칭이 있는데 그거랑 또 상명대학교를 줄여서 SMU 이렇게 부르다 보니까 그 두 가지를 좀 같이 좀 이제 섞어서 만든 캐릭터 같아요. 좀 재밌는 게 예비대학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그러니까 신입생들에 해당되는 거고 또 수시 합격자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네. 그러니까 수시 합격한 학생들이 아무래도 시간적 여유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이제 그 학생들을 위한 예비대학이 좀 있고 이제 전공 적성에 대한 수업도 좀 있고 다른 이제 교양 수업도 있는데 이 수업을 들으면서 여러 선배들도 만날 수 있고 학교에 대한 소개도 좀 받고 네. 그리고 그걸 끝내고 나면 학점을 또 줘요. 미리. 근데 이 학점이 또 이제 막 입학한 학생들은 이제 뭐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 않을 텐데 나중에 또 채우려면 또 힘들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이제 부분이 있으니까 수시 합격을 했다면은 학교 이제 공식 사이트에 들어가서 한번 신청해 보기를 권장을 했었고요. 1학점이라는 학점을 부여를 합니다. 1학점이 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나중에 졸업할 때는 굉장히 아쉬울 상황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네, 그 졸업 최소 학점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네. 또 자기 작업도 열심히 하거나 한 학생들 중에 또 요게 또 모자라서 나중에 또 수업 듣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예, 뭐 그런 거 좀 줄일 수 있을 것 같고요. 각 대학마다 대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뭐 어도비사에서도 할인 행사가 또 있고요. 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상명대 같은 경우는 MS 오피스 서비스, 그러니까 뭐 저희가 많이 쓰는 엑셀이라든가 파워포인트 같은 거를 학생들한테 그래도 배포를 해주는 시스템이 있어요. 네. 재학생이라면은 학교 공식 사이트에 들어가서 로그인만 하면은 그 배너가 떠요. 그 배너를 통해서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고요. 네. 졸업생들은 다운이 안 되도록 그걸 또 막아놨다고 합니다. 네. 야박하게. 네. 교육용으로 하는 거니까. 네. 회사에도 매우 저렴하게나 아니면 무료로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네. 또 이제 많이 안 알려진 부분이 학점 교류 제도라고 해서 네. 사학교에 가서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좀 있어요. 네, 자기 학교가 아닌 다른 학교에 대한 경험도 좀 할 수가 있고 조건이 좀 몇 개 있긴 한데 일단 2학년 이상 재학생이어야 되고요. 또 네. 평균 평점이 3.0 이상이어야 되고 뭐 학사 경고를 포함해서 뭐 모든 징계를 받은 적이 없어야 되고 그리고 4학년 막학기 그러니까 한창 바쁠 때는 또 신청이 좀 불가합니다. 네. 저희가 알고 있는 굴지의 대학들이 꽤 많이 이제 교류를 하고 있고요. 대표적으로는 뭐 고려대, 뭐 홍익대, 국민대, 서울과학기술대, 이화여대, 거의 다 있네요. 중앙대, 예, 경희대, 건국대 꽤 많아요. 뭐 서울권 여대들은 뭐 일단 다 들어가 있는 것 같고 자기가 좀 궁금했던 수업이라든가 학교가 있다면은 한번 신청해보고 뭐 수업을 받아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리고 그 학점이 다른 학교 학점이지만 자기 이제 졸업 학점으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도 좀 재미있는 이제 시스템인 것 같아요. 경험을 한다는 측면이 가장 중요한 것 네. 같아요. 네. 일단 상명대를 이제 다니고 있는 학생들이다 보니까 후배들이 됐으면 하는 학생들한테 좀 마지막으로 한마디씩 좀 뭐 하고 싶어 했고요. 뭐 그런 부분에서 자기 경험에 이제 비춰서 전공에 대한 이해가 조금 부족했거나 좀 고민이 많았던 학생이면은 무조건 여기가 좋다. 그러니까 학부제로 하다 보니까 1학년 때 그런 탐색기를 충분히 좀 성숙한 시각으로 좀 보고 나중에 좀 후회 없이 자기 전공을 선택할 수 있었다. 뭐 이런 학생들이 있어서 자기랑 좀 비슷한 경우의 학생이라면은 지원하기를 권장을 했었고요. 또 이제 약간은 결이 좀 다른 부분으로 좀 경고 비슷하게 하는 학생도 있어요. 문제은행이 좀 미리 나와 있다고 해서 좀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말고 그만큼 절대 쉽지 않지. 네, 모든 학생들이 또 열심히 좀 준비를 해오니까 얘기 들어보면 시험 시작과 동시에 그냥 파닥파닥 소리가 난대요. 바로 그냥 뭐 고민할 게 없는 거예요. 그냥 스타트와 동시에 그냥 시험을 보는 그런 시험이니까 상명대 천안을 지원하는 학생이라면은 좀 성실하게 문제은행 숙달시키고 준비 잘 해서 합격 잘 하시길 바란다고 그렇게 좀 얘기를 했었고 또 이 학생은 뭐 학교 얘기는 아닌데 또 나머지 학생은 입시미술 이제 하는 학생들한테 응원하면서 상명대 디자인학과 이제 교수님이 하신 얘기가 입시미술 그거 다 도움 되는 거다. 그때 이제 니네가 처음으로 자기가 표현하고 싶은 걸 표출한 거다. 근데 그게 이제 앞으로 너희가 가져가야 될 숙명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확실히 좀 자기가 뭐 배웠었던 뭐 여러 부분이 음. 지금도 분명히 좀 쓰임이 있어서 그 계속 좀 열심히 하고 나중에도 또 지금 열심히 한 게 자양분이 될 거라고 또 응원을 해준 학생도 있었습니다. 좋은 얘기들 많이 해줬네요. 네. 네. 마지막으로 추천할 만한 사이트 몇 개를 좀 소개를 좀 할게요. 네. 상명대 공식 뭐 홈페이지는 안 가볼 수가 없죠. 그 공식 홈페이지 들어가시면은 기본적으로 학교 뭐 대학 소개 그리고 학과 소개 같은 거 편하게 좀 보실 수 있고요. 뭐 다른 학교와 마찬가지로 커리큘럼이라든가 그 이후의 진로 방향들도 간략하게 설명이 돼 있으니까 그 미리 좀 한번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재학생이라면은 학생 식당 메뉴 미리 보기가 또 따로 있어요. 뭐 그런 걸 이용해서 좀 보기도 하고 서울 캠퍼스 같은 경우는 카카오톡 채널이 개설이 돼 있거든요. 네. 그 스뮤라고 해서 그 채널을 또 학생이 만든 거예요. 그래서 뭐 거기 들어가면은 방금 언급한 뭐 학생 식당 메뉴도 볼 수가 있고 현재 하고 있는 학교 뭐 이벤트들 뭐 여러 가지 좀 볼 수가 있고요. 또 학생들끼리의 뭐 그런 커뮤니티도 활성화 좀 돼 있으니까 뭐 그런 이제 뭐 살펴볼 만한 네. 채널이 있습니다. 이어서 상명대 이제 공식 홈페이지가 아닌 뭐 디자인대학 홈페이지가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들어가면은 장점이 뭐 아까 이제 언급드린 기출문제나 합격 우수작도 볼 수가 있고요. 또 디자인대학이 좀 더 섬세하게 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가 뭐 설명드린 내용도 여기서 많이 좀 참고를 했었는데 디자인 이제 브레인스토밍 하는 공간들에 대한 설명도 좀 잘 돼 있으니까 그런 사진들을 좀 가까이서 보시는 것도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공식 유튜브 같은 경우도 굉장히 활성화돼 있어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그냥 채널만 열어놓고 마는 게 아니라 거의 매주 새로운 컨텐츠가 좀 올라오고 유용한 컨텐츠들이 좀 많아서 뭐 그런 부분이 좀 도움이 되고요. 학과별 소개 같은 것도 학교 학생들이 좀 직접 또 하다 보니까 좀 생동감 있게 느껴지더라고요. 공식 유튜브도 한번 보시고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도 공식 계정이 있고 또 디자인 대학 계정이 있고 학과 계정이 좀 따로 있어요. 그래서 뭐 그런 순서대로 한번 살펴봐도 좋을 것 같아요. 공식 저희 홈페이지 들어가면 지금도 아마 띄워져 있을 텐데요. 메타버스 캠퍼스를 또 만들었어요. 네. 이게 이제 몇몇 대학들이 좀 시도를 했었죠. 한창 또 코로나 좀 심할 때 입학식도 막 메타버스에서 하고. 네, 거기 들어가니까 뭐 일단은 지금은 활성화돼 있지 않아요. 좀 재미있게 한번 봤는데 저는 학교들을 양쪽 다 가봐서 그 지리를 좀 알거든요. 재밌는 거는 완전히 똑같이 구현을 했어요. 그래서 건물 안에 들어가면은 건물 내부에 뭐가 있는지도 좀 구현이 돼 있어서 그런 게 좀 재밌더라고요. 아는 사람이 볼 때 좀 더 재밌는. 관련된 학과들이 다 있기 때문에 네. 조금 더 외주에 젖을 준 것보다 좀 디테일하게 세세한 것들이 표현할 수 있었겠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뭐 그런 부분까지 살펴보시면은 그래도 상명대에 대한 걸 많이 좀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직은 조금 이르죠. 그쵸? 네, 네. 네. 여기까지가 공식 사이트 소개였고요. 네. 오늘 그 상명대에 대해서 제가 그래도 약간은 좀 예전에 뭐 요강 설명보다는 좀 딥하게 설명을 했는데 제가 직접 가본 바로는 교수님들이 많이 젊어지셨다는 생각을 좀 했어요. 왜냐면은 학교 대학 내 뭐 팜플렛도 그렇고 부분적인 디자인들이 굉장히 좀 섬세해졌고요. 그래서 뭐 디자인하는 학생들한테는 꽤 좋은 환경이겠구나. 이런 데서 좀 대학 생활하면 재밌겠다. 뭐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왔습니다. 점점점 시간이 흐르면 좋은 세상이 돼야 되는 게 맞는 것이고 그 젊은 세대들에 대한 부러움이 커지는 게 사실은 좋은 사회로 가고 있는 거니까 네. 긍정적으로 좀 보고요. 네. 힘든 부분은 사실은 생각보다 많죠. 네. 자, 오늘 상명대에 대해서 얘기해봤는데 오늘 박찬성 원장님 뭐 상명대 준비하거나 관심 있는 학생들한테 좀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을까요? 아, 네, 저기 부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네. 그 상명대가 서울과 천안으로 나눠져 있지만 네. 그 학교의 그 디자인 대학으로서의 어떤 입지라든가 그다음 규모라든가 이런 것들이 워낙 저희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크고 네. 깊이가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뭐 천안권에 있다고 혹은 아니면 서울권에 인원이 좀 적다고 해서 무시할 대학이 아니라 네. 좀 더 깊이 있게 준비하고 열심히 준비해서 또 상명대 합격하는 학생들이 좀 더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황교안 원장님. 저는 사실 저희가 작년부터 대학교 이렇게 심층 분석해서 나름 안내를 해드리고 있는데
들으면 들을수록 그리고 음. 조사하면 조사할수록 그 대학교별로 참 알면 알수록 네. 좋은 제도와 좋은 환경과 그다음에 뭐 어쨌든 여러 가지로 학생들에게 이로움을 주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음. 근데 그걸 모르고 이제 대학교 생활을 지나치는 친구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네. 제가 또 그런 케이스였기 때문에 네. 저희가 이제 많은 유튜브나 통해서 학교에 대한 얘기를 하면 요강 얘기나 실기 얘기만 하게 되는데 오늘도 상명대학교 얘기를 좀 하면서 뭐 학점 교류라든지 그리고 뭐 예비대학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거는 정말 알면 활용하면 너무나 좋은 것들이거든요. 음. 그래서 저는 지금 이 뭐 영상을 뭐 시청하거나 관심 있는 상명대 관심 있는 학생들은 음. 좀 참고하셔서 음. 이득이 될 수 있는, 이로움이 네. 될 수 있는 걸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4년이라는 대학 시간 동안에 정말 좀 뜻깊게 그리고 의미 있게 그리고 좀 질도 좀 좋게 학교 생활 좀 했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고요. 오늘 상명대학교에 대해서 저도 몰랐던 부분들도 이제 몇 개 좀 알면서 참 매력적인 학교라는 걸 좀 느꼈습니다. 음. 개인적으로 뭐 제가 뭐 대학에 종사하시는 많은 분들을 많이 아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몇몇 교수님들이나 좀 아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대부분 교수님들이 약간 자기 학교에 대한 포지셔닝을 굉장히 좀 높게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상면대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네. 되게 위기의식도 많이 느끼시고 그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도 많고 그런 거 경청도 많이 하시고 그냥 노력도 되게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네, 학교 자체가 좀 그렇게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기대가 좀 되는, 네, 모든 학교가 장단점이 다 있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노력하는 학교는 좀 오랫동안 좀 선택을 점점점 더 많이 받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 오늘 상명대학교, 대학교 집중 탐구하는 시간을 가졌고요. 이정훈 부원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맞습니다. 두 분 원장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저희 촬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